저희 외화통장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대한민국 고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건 질문이 없는데 지금 외화통장 같은 경우는 몇 개 통화 정도를 지금 서비스하고 지금 저희 외화통장 같은 경우에는 총 17개 통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17개라는 숫자는 사실은 저희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뭐 30개, 50개 이런 숫자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가장 많이 쓰는 통화들을 기준으로 17개라는 숫자를 17개 통화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17개 통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통화의 98%가 다 17개 통화로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예쁘게 만든다기보다는 고객들이 정말 원하시는 통화가 무엇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을 했고 그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17개 통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화통장이 출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네네. 최초의 상품을 만들 당시에 그 기획 의도 그리고 네네. 만들어 준비하는 과정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이게 시작.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상품을 기획하는 데 다른 데서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하는 거는 한 2, 3주 정도 안에 기획을 다 완료해놨고요. 개발하는 데에는 3, 4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획 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네. 기획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선한 의도로 저희는 이 기획을 했고요. 이 기획의 취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고객이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였어요. 그 의도가 잡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모든 수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다 무료로 되거나 혹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독 외환만 수수료가 환전할 때마다 1% 혹은 많으면 20%까지 고객들이 지불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가 생각이 들었고 이 수수료 높고 불투명한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라는 의도 하에 저희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네네. 과정에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사실은 여기 이 저희가 만든 상품이 그 카드팀, 외환팀, 수신팀 정말 많은 팀들이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조직이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그 목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시장 임팩트 그리고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모두가 약간 한 마음으로 뭉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쉽게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환계좌 이제 외화통장 출시한 지 반년 정도 지난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랑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 아마 110만, 120만을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50만 가까이 돼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5만 계좌가 지금 개설이 되었고 지금 환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누적으로는 거의 9조 원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환전 거래량만 봤을 때는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압도적인 수준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외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테크를 하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편하게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그리고 자기 전에도 쉽게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스뱅크에서 네. 전체적으로 외화통장을 이제 토스카드 연결해서 결제까지도 이제 네, 확장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의 결제 데이터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을 텐데 그건 좀 네, 어떻게 네. 나오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 그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 맛집 데이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맛집 순위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고객들이 가는 그 결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순위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의 그런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서 더 많은 도시 혹은 더 많은 지역에 그 데이터 기반의 그런 상품들을 아마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화 측면에서 네. 그동안 6개월 동안 외화통장의 그 화폐 수요가 환전 네네. 수요가 좀 어땠어요? 통화별로 봤을 때 어느 화폐들이 달러나 엔일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순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은 압도적으로 엔화의 그 인기는 높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은행들의 데이터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도 시장 상황을 공유받으면 아마 다 모든 은행의 지금 압도적으로 환전량은 엔화가 높을 거예요. 특히 리테일에서는.
저희도 당연히 리테일만 하기 때문에 엔화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근데 최근에 점점 달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엔화가? 엔화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성장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달러 환율도 점점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달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은 다른 이제 기능사들이 참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래블 카드, 그러니까 아, 결제 맞아요. 사이드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네네네. 토스뱅크도 그래서 아무래도 왓집 데이터나 그런 걸 추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비자들의 경험을 돕기 위해서 네네. 좀 그런 측면에서 해외 결제 사이드에서는 조금 더 뭘 강화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보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관점이 살짝 저희가 달라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쟁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토스뱅크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토스뱅크 외화 통장의 경쟁 상품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 트래블 시리즈로서의 자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결제 쪽을 강화시킨 이유는 저희가 외화 통장을 출시할 때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환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엔 특히 해외여행이에요. 특히 코비드 이후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렇죠.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환전을 하고 나서 그걸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우선순위를 뭐 해외송금으로 할지 뭐 정기예금으로 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는 결제를 선택한 것이고 결제를 선택했다 보니까 그 결제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맛집 데이터도 ATM 위치 제공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경쟁사랑 지금 말씀하신 경쟁사를 비교해서 뭔가 더 강조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네네. 외화 통장이 서비스 확대 계획을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해요. 외환에서는. 일단은 저희는 선물되는 지급수단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해외여행 측면으로 되게 상품이 강조된 상황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외화통장은 사실은 환전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주 주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품이 제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체화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해외로도 해외 송금이 이제 출시되면 해외 송금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환테크 같은 경우에도 더 사실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들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는 해외 주식 쪽으로도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낼 것이라서 사실 이 외화 통장 하나만 있으면 사실상 외화로 하는 행위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저희는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을 사실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네. 드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물론 해외 결제도 포함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은행들의 수신에서 외화 자산의 비중이 늘고 관련 투자 수요도 늘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외화 사업 역량이 되게 은행들의 수익 가르는 큰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부분까지가 있나요? 네네. 일단은 외환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은행의 이제 가장 되게 주요한 비이자 매출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서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기존 은행에서의 외환의 비중이 되게 작았어요. 하지만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토스뱅크가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그 외환도 되게 일찍 다른 상품들과 같이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은행들보다는 토스뱅크에서의 외환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에서 이자 수익도 발생할 것이고 비이자 수익도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의 규모가 사실은 기존 은행 수준으로 저희는 시장을 그리고 있지 않고 저희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와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역마진 상품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재완전 수수료까지 안 받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어쨌든 해외 송금 이제 결제망에는 토스뱅크가 지불한 비용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익 발생 가능하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아직 이걸 비익기가 다가온 단계인지 아니면은 네네. 좀 이미 수익 달성하고 있는지. 일단은 역마진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지금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량만 보시면 9조 원이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저희 토스뱅크가 역마진이 나고 있다고 하면 아마 큰 손실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역마진이 나지 않게 되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은행들 그리고 시중 은행들과 사실 외화 조달 자체를 자동화시켜 놨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외화를 조달해서 고객한테도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예치금도 계속 쌓일 거고 또 다른 상품들이 추가되면서 비이자 수익 그리고 예치금이 더 많이 쌓이면 이자 수익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역마진 자체는 그냥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